트리플 H의 메시지가 맥맨이 창작 과정에 더 깊이 관여하려고 하자 니칸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을 보여줍니다. 빈스 맥맨이 자신이 계속 WWE의 대가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UFC와의 합병을 무리하게 주도했다. 합병이 될 경우에 자기가 대가리에 앉을 수가 있었어. 트리플 H는 이빨과 발톱을 감추고 니칸한테 부탁하는 거야. 빈스가 대가리에 앉으면 우리 진짜 다 끝나. 근데 여기서 자네 그랜트 소송이 불이 붙는 거야. 자신의 입지가 강화시키려고 합병한 건데 오히려 더 약해지잖아. 하지만 빈스가 12월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면서 홀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니칸한테 당신이 없었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 어젯밤 로우에서 펑크는 높은 티켓 가격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는 지난 스맥다운에서 팬 메가피가 레슬매니아가 매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맹비난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레슬링 옵저버의 브라이언 알바레즈의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펑크의 프로모에서 드러났듯 WWE는 여름 내내 가격을 낮추려는 모양새입니다. WWE는 팬들이 쇼에 올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스토리라인에 녹여내는데 성공했고, 탑스타들 랜디 오튼, 코디 로즈, CM 펑크 등은 팬들이 많은 돈을 내기보다 많은 팬이 오게 하려고 많은 의견 전달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나 X 유튜브 하이라이트에는 펑크가 대표 아리 엠마뉴엘을 언급한 것은 편집했네요. 이 부분이 난 좀 멋있더라. 탑스타들 랜디 오튼, 코디 로즈, CM 펑크 등은 많은 팬들이 많은 돈을 내기보단 많은 팬이 오게 하려고 많은 의견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멋있었어. 탑스타들이 계속해서 회사 쪽에 가격 내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는 게, 이게 뒤에서도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백스테이지에서도 탑스타들이 계속 가격 내려 이랬었는데, 이제 CM펑크가 대놓고 방송에서 가격 내려라고 얘기했죠. 이거 좀 깐지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로우가 정말 오프닝과 엔딩이 정말 미쳤다. 버스 투어 개 비싼 거 아니까 일단 잘해드릴게요. 1000만원. 네. 미쳤죠. 네. 코디의 그 발언도 가격이 비싼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 프로모션 하는 거를 거부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타. 잘해줄게. 이게 일단 돈대가 아니라 자, 파이프방 후속작의 이유입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WWE는 펑크가 대략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 전해 듣고 내보냈지만 그는 나와서 진심이 담긴 전혀 다른 프로모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축구를 차던 팬 메가피가 나의 레슬링 바닥을 헐뜯는 건 두고 볼 수가 없다. 더 락은 헐리우드 스타였다. 과거형. 더군다나 팬 메가피가 마가라는 정치 성향까지 함께 헐뜯게 되면서 이 정치 성향을 헐뜯는 프로모는 역사상 최초 레슬링 업계에서 정치 성향을 프로모에 넣어서 비난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서 모든 것을 핫하게 만든 CM펑크의 오프닝 프로모는 지금 팬들에게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리키시가 언급했던 컴프 티켓, 선수당 가족 2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추가 구매를 해야지만이 이 선수가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이 현 실태 역시 CM펑크의 입을 빌려서 비난되면서 펑크는 지금 선수, 각본진, 팬들 모두에게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뭔가 약간 선수랑 각본진이랑 연합 맺고 TKO랑 싸우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펑크가 각본진 모두 속이고 나갔다. 뭐 일각에서는 헌터하고 어느 정도 무슨 얘기 할지를 조금 얘기하고 나갔는데 헌터한테 스케치를 받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뭐가 정확한 뉴스인지를 몰라요. 저는 그냥 전달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뉴스, 하루의 뉴스에서도 양측의 다른 뉴스가 나올 때가 몇 번 있었듯이 너무 제 말을 막 나치가 그랬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펑크가 각본진 내지는 트리플 H랑 대략 어떤 말을 할지를 얘기를 했고 내보냈는데 진심이 담긴 프로모를 전달했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르다라는 원문이랑 다르게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건 내 의견이야. 이거는 각본진 헌터랑 뭔 얘기를 할지는 대략 얘기했어. 약간 파이프만 비슷하게 하려고는 했을 거야. 얘네도 대충 그런 식으로 갈 줄은 알고 있었어. 근데 마가는 좀 펑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리 엠마뉴엘에게서 티켓 가격을 얘기하는 거는 펑크의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저번 토요일에서는 코디 로즈로 인해서 엠마뉴엘을 저격했지만 엠마뉴엘을 얘기하진 않았잖아. 거기가 그 선이었거든, 선. 그리고 WWE 자체가 마가잖아. WWE 자체가 이 친 트럼프 성향이잖아. 근데 CM 펑크가 메가피를 마가라고 발언한 점,
그리고 아리 엠마뉴엘의 티켓 가격을 언급한 점은 아마 헌터하고 갑본진의 예상을 벗어난 파이프밤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파이프밤 1도 사실 너 할 말 있지? 좀 이따 엔딩 때 시간 줄 테니까 가서 해봐 라고 했다가 이 새끼 봐라 이러고 마이크 껐잖아. 그것처럼 아마 마가랑 엠마뉴엘 티켓은 펑크가 조금 넘어선 선일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부터 오늘 제일 큰 건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에 뜬 아주 제일 큰 건인데 이제부터 특집입니다. 특집. 오늘의 하이라이트. 왕자의 게임이란 뉴스인데요. 2023년 9월 11일은 TKO 합병이 최종 확정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TKO 합병은 UFC하고 WWE가 합병돼서 TKO가 되는 순간 하루 전날임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지만 트리플 H는 아침에 닥칠 일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니칸에게 내일이 결전의 날이야.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야 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근 합병 관련 소송에서 공개된 이 메시지들은 트리플 H가 장인인 빈스와의 마찰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맥맨이 정치적으로 제거되면서 트리플 H가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자리를 물려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트리플 H의 메시지가 맥맨이 창작 과정에 더 깊이 관여하려고 하자 니칸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을 보여줍니다. 번역기로 돌려놓은 건데 트리플 H가 니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오늘 진짜 긴장되네. 결전의 날이야. 최악을 예상하고 있어. 해서 이제 니칸이 뭐라 했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 그래서 트리플 H가 좀 이따 전화할래?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랬는데 이제 니칸이 간부 회의 중이야. 뭐 이렇게 문자가 뒤에 더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서 왓츠앱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맥맨과 니칸 그리고 트리플 H를 포함한 일부 이사회 구성원들이 성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맥맨이 새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게 2023년 WWE UFC 합병을 부당하게 주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내가 이 얘기했을 거야. 빈스 맥맨이 자신이 계속 WWE의 대가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UFC와의 합병을 무리하게 주도했다. 이 합병이 되면은 자신의 주식이 퍼센테이지상 계속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합병이 될 경우에 자기가 대가리에 앉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WWE의 왕좌에 앉아있으려고 합병을 한 거야. 빈스가 무리하게.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주들이 주식 관련된 소송을 걸었고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서 이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리플 H, 니칸이 편을 먹고 빈스 맥맨을 상대로 끌어내리려는 그 왕좌의 게임이 주식 관련된 문서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거야. 합병 전 마지막 날 밤, 그날 늦게 트리플 H는 니칸에게 맥맨이 직원 감축 동시에 진행될 인재 방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직원 해고는 합병으로 약속된 비용 절감 시너지 효과의 일환이었습니다. 니칸에게 오늘 이 지긋지긋한 일을 끝내고 싶겠지만 혹시 아리 엠마뉴엘과 이야기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라고 트리플 H가 말했습니다. AE는 TKO의 CEO인 아리 엠마뉴엘의 이니셜로 그는 UFC를 총괄하는 기존 업무 외에 WWE도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폴 르벡이 니칸과 우호적인 동맹을 맺어 아리 엠마뉴엘의 의견을 돌려 빈스가 다시 왕좌에 앉지 못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 대화는 그 모든 것이 결정된 합병 발표 전날 밤의 대화입니다. 여전히 합병 전날의 대화야. 근데 이제 빈스가 여전히 방출 러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빈스가 뭘 하든 간에 트리플 H는 이빨과 발톱을 감추고 니칸하고 편을 먹어서 아리 엠마뉴엘이 엔데버를 통해서 UFC하고 WWE를 모두 손에 쥐게 될 전날 밤이잖아. 그래서 니칸한테 부탁하는 거야. 니칸한테 부탁해서 아리 엠마뉴엘한테 이거 좀 얘기 좀 잘 해봐. 빈스가 대가리에 앉으면 우리 진짜 다 끝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니칸한테 막 매달려요. 아리 엠마뉴엘이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니칸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트리플 H의 간절한 연락이 있어요. 니칸을 향한. 치킨은 없었다. 후속 뉴스인데요. 2023년 2월 이번에 또 니칸하고 빈스 사이의 문자 내용인 거예요. 맥맨이 23년 레슬매니아에서 로만 레인즈가 코디를 이기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코디 로즈가 최종 타이틀 획득과 스토리의 마무리는 다음 해 레슬매니아로 미뤄졌다라는 별도의 보도와 일치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리플 H도 결국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닉칸이 트리플 H와 빈스 맥맨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해서 닉칸이 가운데에 껴서 트리플 H하고 빈스 맥맨 사이에 부킹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이게 합병 직전에 레슬매니아 39 여기에서 이제 내 추측이에요. 이 원문에 따르면 빈스는 로만을 이기게 하려고 했어. 근데 트리플 H도 결국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라는 것은 앞서서는 약간 반대파였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 코디 로즈가 이기게 하려고 했었다 39회. 근데 빈스가 이거를 한번 물매기게 되면서 스토리의 마무리가 다음해로 미뤄졌다. 그러니까 39 엔딩이 빈스의 입김으로 로만의 승리였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인 거예요. 네. 결국 4위의 승리라는 후속 보도인데요. 빈스가 간절하게 닉칸하고 또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리플 H도 닉칸하고 편먹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빈스도 닉칸하고 손을 잡고 왕이 되려고 하거든. 근데 이미 빈스는 주식으로 장난질을 쳐서 TKO하고 합병을 진행 중인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서 자네 그랜트 소송이 불이 붙는 거야. 그러면 빈스가 자신의 WWE 왕가를 딴 쪽에 합병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자신의 입지가 강화시키려고 합병한 건데 오히려 더 약해지잖아, 자네 그랜트 때문에. 그래서 닉칸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카톡을 합니다. 왓츠앱을 해, 왓츠앱. 막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닉칸이 랑기스 이래요. 랑기스가 뭔데 이러니까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시그널이야, 시그널. 닉칸은 맥맨의 스캔들 관련 논의를 하루 지나면 채팅이 사라지는 시그널 어플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빈스 맥맨이 자네 그랜트 사건으로 불리해지니까 닉칸이 법적으로 증거로 남지 않게 하려고 빈스 맥맨과의 논의는 따로 시그널로 옮기려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이야, 왓츠앱이. 왓츠앱으로 하지 말고 시그널로 오세요라고 이제 랑기스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텔레그램으로 옮기려는 거야, 카톡으로 안 하고. 그래서 이는 법적 증거물을 없애려는 닉칸의 의도였으며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임을 회사가 인지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맥맨의 입지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23년 8월 그의 썸머슬램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리플 H는 맥맨이 창작 과정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당시의 보도와는 달리 맥맨의 기여를 자문 수준으로 규정했습니다. 폴 르벡은 맥맨의 사업 지식에 찬사를 보내며 그의 조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강조한 후 그가 매일 크리에이티브에 관여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했고, 기자가 항상 관여하고 있는 거 맞지 않나요? 라고 묻자 또 한번 아니요 라고 답해왔습니다. 결국 당일 합병 발표와 함께 TKO는 출범, 폴과 닉칸은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닉, 정신없는 와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닉칸은 트리플 H에게 당신은 정말 제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20년간 함께 일하다가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서로 왓츠앱,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23년 9월 대대적인 인수합병과 발표와 함께 TKO가 하늘로 솟아올랐고 폴과 닉은 매우 행복해했죠. 하지만 빈스가 12월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면서 폴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방금 경비원한테 빈스 맥맨이 월요일 클리블랜드의 TV에 나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라고 하면서 닉칸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답장을 했습니다. 답장을 했지만 나중에 뭐 이 대화가 한참 올라간 다음엔 좀 불리할 것 같은 대화는 좀 삭제하는 습관이 있나 봐. 그리고 그게 실제로 법정의 서류로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서 닉칸은 어느 정도 본인을 보호할 수 있었던 닉칸의 좀 약삭빠른 습관이라고 할까? 이 둘은 아리 엠마뉴엘에게 굉장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빈스가 다시 한번 창궐을 하려고 하자. 그래서 엠마뉴엘이 헌터나 빈스 둘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헌터는 예전부터 AW와 NXT 시청률 경쟁에서 패배한 것에 있어 빈스에게서 책임을 추궁당했고 이 점이 아리에게도 어필될까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빈스가 다시 한번 WWE의 체어맨이 되기 위해서 아리 엠마뉴엘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트리플 H가 닉칸이 아닌 아리 엠마뉴엘을 다이렉트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 빈스가 아리에게 뭐라고 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트리플 H에게는 개인적으로 PTSD가 있었던 게, 이 AW하고 NXT 블랙앤골드 수요일 시청률 경쟁에 있어서 AW가 이겼어요. 예, 이겼고
그로 인해서 트리플 H가 책임을 추궁당했고, 트리플 H가 이때 제세동기로 인해서 잠깐 NXT에 나가리가 됐던 적이 있었어. 심장에 제세동기를 달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빈스 맥맨이 너 졌어,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트리플 H가 꾸려왔던 블랙 앤 골드를 싹 물갈이했어. 그래서 그때 브루스 프리차드랑 빈스 맥맨 둘이서 로스터를 다 갈았나? 그래서 이제 넥스트 라인이라고 NIL 프로젝트가 있어요. NIL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체육 특기생들을 WWE 선수로 개조시키는 프로그램이 NIL이야. 그 선수들로 싹 물갈이한 거야. 트리플 H가 제세동기를 달아서 병원에 있는 동안 인디 선수들 네임드 블랙 앤 골드 선수를 싹 다 쳐내고 운동선수들로 싹 물갈이한 게 이 빈스 맥맨의 트리플 H에게 내려지는 벌이었어. 트리플 H는 이때 PTSD가 있었기 때문에 빈스하고 아리 엠마뉴엘이 어떤 대화를 할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굉장히 불안해했다. 그래서 니칸하고 트리플 H는 이미 이긴 싸움인 줄 알았는데 빈스가 아리 엠마뉴엘하고 접촉하니까 이제는 트리플 H하고 니칸이 역시 또 한번 아리 엠마뉴엘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칸, 트리플 H, 빈스 맥맨이 아리 엠마뉴엘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헌터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빈스의 두 번째 도전은 또 한 번 자네 그랜트가 그를 상대로 연방 성매매 소송을 걸게 되면서 사임하고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3년도부터 니칸과 엠마뉴엘이 빈스와 헌터를 두고 저울질했던 구도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헌터가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당시 1시간 동안 이어진 긴 연설 말미에 그는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빈스 맥맨에 대한 감사 표시였습니다. 빈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복잡한 직업적 가족적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이었죠, 라이벌. 트리플 H는 왕좌에 앉을 가능성을 봤어. 빈스하고의 니칸 관계보다 트리플 H하고의 니칸 관계가 더 좋았고, 니칸은 WWE의 대표잖아요. 데이나 화이트는 UFC의 대표고. 근데 여기 위에 샤피르가 있고, 샤피르 말고 더 위에는 아리 엠마뉴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싼 왕좌의 게임이었던 거야. 사내 정치가 미쳤었다. 근데 아마 빈스가 계속해서 왕좌에 앉기 위해서 이 TKO 합병을 추진했었던 만큼 아마 자네 그랜트가 없었더라면 그대로 트리플 H는 나가리가 되고 빈스가 아마 여전히 WWE를 주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뉴스 같은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물론 WWE 쪽에서 의도적으로 유포한 게 아니라 법적 문서로서 유출된 거지만 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는 저번 스맥다운부터 아리 엠마뉴엘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WWE 각본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 뉴스를 보니까 아리 엠마뉴엘이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인지를 알게 되었고, 트리플 H에게 얼마나 쉽게 각본적인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네. 트리플 H가 거절도 못하네, 어쩌고 하네, 이건 말이 안 돼. 아리는 지금 TKO의 절대 권력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리의 압박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트리플 H가 잘했냐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트리플 H는 본인이 쌓아놓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세스 롤린스의 박치기로 인해서 한번 빠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H는 분명히 세스 롤린스를 지금도 챔피언으로 올려다 놓고 로만 레인즈를 맞이할 계획이었어. 근데 이미 그 그림이 이미 망가졌잖아. 브론 브레이커로 바티스타 스토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망가졌잖아. 그 상황에서 트리플 H가 못했어. 트리플 H 플랜 C가 없었어. 플랜 D가 없었어. 플랜 E가 없었어. 이렇게 따지는 거는 트리플 H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해, 내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슬매니아 대진이 뭐 이오 스카이가 아직도 매치업 카드가 확정이 안 됐고, 뭐 아이쇼 스피드 같은 애들이 LA 나이트랑 같이 경기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거는 트리플 H가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결국에 트리플 H가 짜놓은 시네마틱한 주인공 게임만큼은 트리플 H가 기존에 써놓았던 비전이 더 나았을 거다라는 거야, 내 의견은. 제발 왜곡하지 마, 커뮤니티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트리플 H가 원래 써놨던 게임은 꽤나 괜찮았을 수가 있다. 세스 롤린스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을 각본은 재밌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빠그러지면서 트리플 H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망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아리 엠마뉴엘이 이럴 때 팬 메가피 넣어 이러면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존시나 터닐 같은 것도 원래는 더 락이 코디 로즈에게 아이디어를 낸 거였잖아요. 너 터닐 해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였는데 거기에 있어서 코디 로즈가 거절합니다. 거절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시나가 할래? 그래서 이제 시나는 거절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나가 네, 그래서 시나가 터니를 한 건데 그거는 얼리원에도 나온 내용이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팬 메가피와 같이 트래비스 스칸 역시 아리 엠마뉴엘의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뉴스가 나온 이 판국에서 전년도에 존 시나의 터닐도 아리 엠마뉴엘의 작품일 수가 있고 팬 메가피의 투입도 아리 엠마뉴엘의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리 엠마뉴엘과 함께 트리플 H를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도 작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H는 되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삼치 직권하고 각본 꼬라지 보면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데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요. 39, 40 재밌었잖아요. 41도 램의 전까지는 괜찮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41 이후부터 존 시나의 은퇴 시즌 내내 42 지금까지 똥을 싸고 있다고 보면 되잖아. 41, 41을 조졌어. 근데 39, 40은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트리플 H가 계속 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트리플 H는 초반에 졸라 잘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아리 엠마뉴엘의 입김으로 인해서 트리플 H가 잘했던 시절이 아리의 엠마뉴엘의 개입으로 잘한 건지, 지금 조지고 있는 게 아리 엠마뉴엘의 개입으로 조지고 있는 건지 이걸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리 엠마뉴엘의 개입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트리플 H는 39, 40을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41, 42는 조지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팩트야. 우리는 지금 트리플 H를 마냥 욕해서는 안 돼. 트리플 H가 다시 잘하길 바라야 돼. 아니 그렇지 않냐? 너희들은 왜 그러는지 나 모르겠어. 나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보고 있는데 나는 늘 WWE가 재밌기를 바래요. 빈스 맥맨을 맨날 욕하고 맨날 존 시나를 욕하면서도 다음날은 재밌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트리플 H를 막 좋아해서 막 쉴드 치는 게 아니야. 난 되게 순수한 WWE 팬이고 매니아고 WWE에서 돈을 받고 있지만 WWE 빅 팬이야. 난 다음 주가 재밌었으면 좋겠어. 난 다음 주가 트리플 H가 잘했으면 좋겠어. 난 이번 레슬매니아가 빌드업은 개 조졌지만 경기만큼은 개 잘해가지고 램의 31점은 평가가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3종대왕 이랬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트리플 H 계속 욕하고 막 망했네 뭐 아리 엠마뉴엘 탓하는 것은 트리플 H에 대한 쉴드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아리 엠마뉴엘 탓이었으면 좋겠지 않아? 트리플 H가 39, 40처럼 다시 잘했으면 좋겠지 않아? 어쨌든 우리한테 옵션이 없잖아. 우리가 트리플 H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아예 제로야. 아예 제로. 우리가 그나마 미국에 살거나 영어를 졸라 잘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트위터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라면은 트리플 H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많은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 현지 팬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수천만 중에 1은 될 수 있었겠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 IWC는 그냥 제로예요. 수많은 먼지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아예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그냥 영향력이 아예 없는 인물이야. 우리들은 우리끼리 그냥 계속 떠들 뿐이지 현지의 트리플 H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 먼지 같은 우리가 계속 트리플 H를 욕하는 게 그냥 우리를 그냥 고문하는 것밖에 안 돼. 넷플릭스를 보든 다음날 하루 지나서 한국 해설로 보든 어떻게든 레슬매니아 41을 볼 거잖아. 그러면은 레슬매니아는 졸라 재밌기를 바랄 거잖아. 트리플 H가 마냥 못하기를 트리플 H를 저주하는 거는 나는 너희들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해. 이번에 시호 선수 초대석에서도 얘기했지만 WWE를 늘 프렌즈를 대하듯이 대했어요. 프렌즈도 사실 한 세기를 넘었던 최고의 시트콤이죠. 매주 재밌진 않았어. 그래서 다음 주엔 재밌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엔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보잖아. 그러다가 그 주가 재밌으면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시트콤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WWE 역시 좋았던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거야. 다만 지금이 졸라게 나쁠 때인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화나는 것도 난 이해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WWE가 잘하길 바라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런 마음에서 아리 엠마뉴엘이 실제로 팬 메카피를 꽂아 넣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어쩌면 트리플 H가 생각보다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왕좌의 게임 이 특집 뉴스를 보면 아리 엠마뉴엘이 얼마나 트리플 H를 압도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위치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다고 했으면은
지금 이 레슬매니아 선수들이 한번 극복해내기를 바라보는 거야. 내 입장은 정확히 이런 입장이에요. 나츠 레슬매니아 개쩔 거라고 하더니 졸라 재미없네 크크 이렇게 글 쓰지 말고 내가 언제나 WWE 팬으로서 WWE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야. 네,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진심을 또 토해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WWE가 똥 쌀 때마다 똥 쌌네 똥 쌌어 이러면은 님들이 보는데 더 재미없잖아. 이러면서 막 WWE 이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PLE만 보고 막 이렇게 되잖아. 나도 작년 레슬 팔루자 때부터 쎄 해가지고 입중계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레슬매니아 볼 거면 재밌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보자. 어차피 조졌네 이러면서 보면은 재미없다. 지금 트리플 H는 상장에 있어서 가장 윗대가리예요. 재정적인 입장에서는 니칸이 더 위에 있고요. 트리플 H보다는. 근데 그 더 위에 있는 게 아리 엠마뉴엘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 엠마뉴엘이 가장 지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리플 H, 아리 엠마뉴엘에게 압박받는 정황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응원해보자. 삼치 잘 되길 비는 게 훨씬 쉬운 길이라고. 그러니까 삼치 찌르면 누구 안 칠 건데. 그러니까 삼치 찌르러서 안 칠 애가 누가 있냐고. 내 생각도 그 생각이야. 지금 내 입장이 저런 입장이라고. 그래 어쩌다 보니까 왜 갑자기 내가 파이프밤에 날리고 있니. 나는 존시나 시절이 제일 재미없었거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수들 있잖아. 크리스 제리코, 숀 마이클스, CM 펑크 막 이렇게 막 레슬링 개 잘하는 메인 이벤터들. 걔네들을 상대로 할 때마다 존시나가 지길 바랬어.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기는 걸 바라는 게 맞잖아. 근데 맨날 존시나가 이러면서 이기는 거야. 이거 막 어린 나이에 막 또 이겼네 존나 쎄 또 이겼네 이러면서 너무 열받는 거야 어릴 때. 그러면서도 다음 주에는 존시나가 지기를 이러면서 다음 주엔 재밌기를 이러면서 레슬링을 봤단 말이야. 뭔가 예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결국에는 계속 봤잖아. 그러니까 걔가 똥을 끊지 못 끊어. 그러니까 근데 존시나 시절에도 존시나가 재밌게 했던 경기들도 많고 레슬링은 분명히 우리가 재밌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레슬매니아가 좀 역대급으로 조진 것 같긴 한데 시간을 거슬러서 보면은 레슬매니아는 원래도 이랬어. 원래도 빌드업 조졌고 원래도 이랬다고. 올해는 있잖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39, 40, 41은 빌드업이 쭉 좋았다가 42가 빌드업이 완전히 와르르가 되니까 이렇게 여론이 무너지는 건 이해하는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면 39, 40, 41을 3번 잘했잖아. 3번. 그럼 이번에 한 번 똥 싸고 있는 거라고. 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그러니까 다음엔 잘하겠거니 해라 이거야. 두 비스트 사이에 쫀 삼치 모습 처음 봄. 그래서 저 빌드업 관련해서도 트리플 H가 말리는 것에 대해서 주인공병 걸렸네 막 이렇게 말이 많은데 내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트리플 H는 그냥 대신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주인공병이 걸린 것도 맞아. 근데 시간을 거슬러서 보면은 이럴 때 원래 빈스 맥맨이 가운데 있었어. 빈스 맥맨은 오스틴하고 락 사이에 있었고 호건하고 경기도 했고 언제나 그 사이에 빈스가 있었다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기대감이 많은 매치업에 사장이 나와서 말려야지. 아니 왜 이렇게 트리플 H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미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니네가 지금 떡더비가 재미없기 때문이잖아. 그거 아리 엠마뉴엘이 입김을 내밀었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봐주자는 거야. 나는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말자는 거야. 아니 저거 문자 내용 보니까 트리플 H 생존 욕구 개 강함 진짜 목숨 걸린 느낌으로 문자함. 내가 여기에 캡처 안 한 뉴스 중에는 이번에 승리를 통해서 니칸한테 당신이 없었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 실제로 그럴 정도로 트리플 H는 굉장히 간절했다. 님들 취미잖아. 님들 취미고 님들 여가 생활에 재밌게 보는 거잖아. 이거를 막 하루 종일 키보드 앞에 앉아서 누가 못했네 누가 잘했네 이러면서 보지 말고 그냥 뉴스도 CM 펑크가 파이프밤을 터뜨리기 전에 트리플 H한테서 스케치를 받고 나갔다 이런 뉴스도 있고 상반되는 뉴스가 있잖아요. 하루의 뉴스에서도 이렇게 상반되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도 뭐또 진실도 아니야. 난 그냥 읽어주는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걸 재밌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트풀 셀렉트도 션 로스셉이 내부자에게서 전해 듣는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잖아. 션 로스셉조차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데이브 멜초도 AW 관련된 얘기가 아니면
아니면 개소리인 경우도 많죠. 근데 여기에 옵저버 뉴스레터 출처도 되게 많잖아요. PW 인사이더 여기가 그나마 좀 정확한 편인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많은 출처들은 개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개소리를 내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전해주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뉴스가 그 개소리를 또 전달하고 여기에 또 내가 또 개인적인 사견도 가로치고 전달할 때가 많고 그냥 다 재미로 보면 돼. WWE가 뭔 꼬라지를 하던 재미로 보면 돼. 뭐 아리 엠마뉴엘이 뭐 팬 메가피가 어쩌고 이거는 다 관계자들이 전해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법정에 지금 문서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팩트고 왕자의 게임은 팩트고 내가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뉴스가 됐던 경기가 됐던 뭐가 됐던 편하게 보세요. WWE도 선수들도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잖아. 랜디 오튼, 코디 로즈, CM 펑크 등은 팬들이 많은 돈을 내기보다 많은 팬이 오게 하려고 많은 의견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팬들을 위해 힘을 내고 있잖아. 선수들도. 메신저가 전해주는 말일 뿐 누구 실드다 누구 돈 받았다 하지 말고 우리처럼 의견 내는 것뿐임. 네, 그니까요. 나도 원래 그 카더라를 집에서 그림 그리면서 일할 때마다 이런 거 참 재밌다. 이거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는 거야. 우리끼리 크크 하면서 보면 돼. 트리플 H도 몰라. 트리플 H도 레슬매니아가 잘 됐지 다음날 아리 엠마뉴엘이 또 어떤 지시를 내릴지 트리플 H도 모른다고. 진짜로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WWE 몰라.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파이프만 날리고 있네. 내가 진짜 근데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진짜로 최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있어요. 레슬링 얘기 재밌게 하고 싶고 레슬링의 재밌는 소식 알려다 주고 싶고 레슬링으로 재밌게 얘기하면서 놀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뭐 보통의 모든 스포츠 해설자들이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유튜브를 소통의 창구로 쓰고 있고 그래서 40%의 수익은 편집자한테 가고 60%의 수익은 와이프한테 가잖아요. 나는 진짜로 재미를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재밌게 놀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뉴스를 읽으면서 딕션이 좋아지고 있고 이 뉴스를 하면서 예를 들면 드루 맥킨타이어 챔피언 박탈하는 장면을 뉴스로 아침에 읽고 다음날 실시간으로 그걸 내가 중계한다던가 아니면 뭐 팬 맥카피에 대한 사실을 알고 팬 맥카피의 경기를 중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가 중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거야. 돈하고는 그냥 해설자로서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하는 건데 나한테 어떤 의도도 없고 어떤 나쁜 마음도 없어요. 난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팩트죠. 샬롯이 생일날 재밌게 놀았네요. 제이드 카길이랑 이런 건 팩트입니다. 이런 건 팩트고 제이드 카길이 샬롯 라인이네 곧 챔피언 방어하겠네 이건 개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도움 주지 말라고 TKO 그룹이 WWE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 메가비의 WWE 복귀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출연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메가피는 당초 스맥다운 출연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TKO의 CEO 아리 엠마뉴엘이 직접 나서서 그에게 미스터리 콜러 역할을 맡아달라고 거의 간청하다시피 매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가피의 거절로 대체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결국 극적인 계약이 성사되며 그가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거절했음에도 이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번 뉴스에서는 팬 메카피가 인스타그램 Q&A로 WWE 그 업계는 나를 스쳐 지나갔다. 패스미 마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저번 뉴스에서는 이때부터 각본이었다 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 뉴스에서는 또 알고 보니까 메가피도 거절했었다. 거절했는데 임박했을 때 극적인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메가피가 거절한 거 보면 얘도 레자랄이긴 해. 그래서 이제 뭔가 메가피도 파이프밤 캐릭터를 장착하고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메가피가 또 본인이 ESPN하고 본인의 채널에서 하고 있는 메가피 쇼가 있거든요. 메가피 쇼에서 한 발언도 뉴스로 또 후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다음 뉴스입니다. If You Smell이라는 상상 회로인데요. 행복 회로. WWE가 덜하게 등장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어제 팬 메가피 쇼에서 팻은 다시 한번 팬들과
WWE 제품 전체를 비난했습니다. 메가피는 다시금 낮은 티켓 판매량에 주의를 환기시켰고 랜디 오튼과의 파트너십은 시작일 뿐이며 이 스토리에는 수많은 층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피는 또한 다음 주말 레슬매니아에서 둘이서 무엇을 요리하고 있는지 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리한다 라는 표현은 당연히 덜하게 스토리라인에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개에 또 어떤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흥미로우며 부디 지난주 금요일 메가피의 폭로 때보다는 더 좋은 반응을 얻기를 바랍니다. 트리플 H 쿡 어게인이라던가 숀 마이클스 쿡라던가 요리를 제대로 해냈다, 이번 쇼는 개쩔었다 라는 식으로 원래도 많이 쓰여졌던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팬 메가피가 이 스토리에는 수많은 층위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쩌면 메가피 본인의 위에 누군가 더 있을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한 뒤에 무엇을 요리하고 있는지 쿠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쿡트라는 표현보다 사람들이 덜하게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번 로우에서는 LA 나이트가 있었던 트레일러에는 덜하게 사진만이 걸려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또 CM 펑크가 또 덜하게 헐리우드 스타였다라고 발언하면서 계속해서 덜하게 보여지고 언급되고 있잖아. 덜하게 WWE에 정말 나올 수도 있다. 이 로우의 CM 펑크 로만 레인즈 혈통 가문 비난한 거에 이어서 로우 쪽 갈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메가피가 또 층위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메가피의 흑막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 볼 거면 오지 말고 나올 거면 제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사님. 당일에 나올 거면은 프로모라도 내보내세요. 프로모라도. 예? 사람들이 레슬매니아 때 덜락 보려고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너 때문이야 라고 지금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는 팬 메가피를 탓하고 있고요. 팬 메가피는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를 탓하고 있는데요. 서로 탓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 뉴스입니다. WWE는 맷 리들이나 케빈 오웬스, 랜디와 똑 닮은 마일스 본과 같은 연하로 가는 선택지들이 충분했습니다. 이제 연하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왜 팬 메가피냐? 원래 이제 그 미스터리 콜러의 정체들은 뭔가 레슬링의 명가 아니면은 랜디 오튼의 멘토가 될 만한 시니어급을 예상했었는데 결국에 팬 메가피 같은 연하라면은 맷 리들이나 오웬스 뭐 아니면 마이스 본도 가능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각본상 개연성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올해 최대 축제인 레슬매니아를 앞두고 TKO와 트리플 H가 WWE 각본 운영 방식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TKO가 트리플 H와 WWE 각본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최근 팬 메가피는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를 향해 현재의 결과물에 불만을 갖는 당신들이 문제라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팬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자신들이 이미 업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로모 도중 레슬매니아 티켓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면서 코디를 비난했는데 팻 본인은 티켓 판매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의문입니다. 랜디 오튼의 미스터리 콜러가 팻 메가피라서 망했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가 트리플 H에게 계속해서 쓴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H가 어중간하게 이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WWE가 망했다라고 팬 메가피는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을 욕하고 있어요, 팬 메가피는. 근데 여러분은 팬 메가피를 욕하고 있죠. 예,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 팬 메가피가 서로를 탓하고 있다. 양일 메인 다 바꾸자라는 레슬라미아의 추가 보도입니다. 현재 코디 대 랜디의 WWE 타이틀전이 첫째 날 메인 이벤트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팬 메가피 각본에 대한 팬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WWE가 결정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팬들은 작년 코디 로즈 대 존 시나의 경기를 복제한 듯한 전개가 될까봐 우려합니다. SNS에서는 오바페미 대 브록 레스너의 경기를 메인 이벤트로 올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빌드업 과정이 완벽했기 때문인데 데이브 멜처와 같은 전문가들도 이 경기가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 메인 이벤트는 CM 펑크 대 로만 레인즈의 방어전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결정이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디 대 랜디의 경기가 전년도 코디 로즈 대 존 시나 경기의 복제품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게 이 뉴스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코디랑 존 시나가 막 하다가
둘 다 쓰러져 있어. 근데 삥삥 하면서 트래비스 스캇이 막 터벅터벅 걸어 나왔잖아. 그것처럼 코디랑 랜디랑 둘 다 누워 있는데 팬 맥카피가 빵빠를 울리면서 막 등장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그 복제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메일을 바꿔라 라는 그 누리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어제 로우가 끝나고 나서 방송 후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직캠이에요, 직캠. 아, 여기 그거 나오나 보다. 철제 계단 피구 장면. 와. 아니, 이걸 왜 자른 거야?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방송에? 와, 아니, CM펑크는 들지도 못하는 저 계단을 피구공 던지듯이 던진다니까? 오바페미도 브록 레스너한테 철제 계단을 피구로 한다고 내가 이걸 글로만 봐서. 이게 그 영상이겠거니 퍼놓고 나도 지금 처음 봐. 와. 와, 이거 뭐냐? 뭘 던진 거냐? 와. 와. 와, 진짜 메인 이벤트다. 오. 이런 것도 있었어? 아니, 방송을 왜 끝낸 거야, 대체? 미친 거 아니야? Fall from Grace! 와. 와, 진짜 내가 옛날 NXT 중계할 때 진짜 오바페미는 브록 레스너 보는 것 같다. 얘는 진짜 크게 될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진짜 우주로까지 쏘아 올려줄 줄은 진짜 몰랐다. 이 장면이 재밌었는데 이걸 왜 안 내보내냐. 텔레비전처럼 방송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닌 넷플릭스 에라인데 이걸 왜 끝내냐 이거야. 관중 반응 미쳤던데 계속 내보내지. 그니까요. 아니 무슨 나도 어제 막 경호랑 막 단톡방이 있거든요. 고인물끼리 단톡방이 있어. 거기서 막 와 개재밌다. 와 미쳤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톡 보내느라 중요한 장면을 놓쳤나? 막 이러면서 끝난 거야? 막 이렇게 내가 물어봤거든. 그럴 정도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끝났어요. 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오바페미하고 브록 레스너의 난투전을 말리던 심판과 스태프들의 모습인데 제시카카는 본인이 여성이고 여기에 말려들면은 죽을 것 같다라는 직감을 해서 이렇게 해골자를 올려놨고요.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는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안 갈래. 약간 이렇게 귀엽게 찌푸리면서 난 저기 가면 죽는다. 제시카카가 위기 직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스파이더 센스가 발동을 했어요.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더라. 여름의 바이오 선배라는 뉴스인데요. 다음은 WWE가 브록 레스너의 군터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젯밤 로우 이후 상황을 보면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군터와 폴 헤이먼의 백스테이지 세그먼트에서 군터는 당신은 나에게 빅 땡큐 보다 더 큰 빚을 졌어 라고 선언했고, 이로 인해 WWE가 잠재적으로 썸머슬램에서 레스너 대 군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록 레스너의 WWE 은퇴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어제 로의 엔딩은 예정된 것보다 빨리 끊겼으며 방송 종료 후에는 레스너와 페미가 철제 계단을 가지고 피구를 하는 듯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에라인데 왜 방송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죠. 이 세스가 목 졸리는 순간 이게 군터가 폴 헤이먼을 도와주게 되면서 나에게 빚을 졌다. CM펑크가 워게임 때 도와준 것처럼 빚을 졌다. 나중에 썸머슬램 때 레슬러 내놔라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예측했는데 진짜로 군터가 프로모를 당신은 나한테 빅 땡큐 고맙다라는 말보다 더 큰 빚을 졌어 라고 말하게 되면서 진짜로 썸머슬램 때 레스너를 줘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를 못한다고? 이거는 개소리가 아니라 이건 진짜 좀 중요해요. 지금 리브 모건이 로우에서 끔찍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스테파니가 리브 모건을 록센 페레즈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굉장히 큰 퍽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관중들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에서는 이 퍽 하는 소리가 사운드를 추가로 입힌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입힌 게 아닙니다. 진짜로 큰 소리가 났어요. 머리와 머리가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실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행히도 록센과 리브 둘 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옵저버 라디오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두 선수 모두 다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켈이 이제 리브를 뒤에서 밀었을 때 두 사람의 머리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리브와 록센 모두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슬매니아가 취소가 될까요? 하지만 리브 모건은 이내 SNS에서 넌 죽었어 이년아 라고 쓴 걸 보아서 경기가 아직 취소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어제 롤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스테파니 바켈이 리브 모건을 팍 밀었는데 모건이 밀쳐지면서 록센 페레즈하고 뚝배기가 쿵 하면서 이제 큰 소리는 아닌데 뭔가 둥 울리는 그 머리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리 있잖아. 그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고 거기에 이어서 리브 모건을 끌어올려서 텔레비전 스크린이 실제로 나갈 정도로 강하게 텔레비전에 2차 가해를 했단 말이야. 지금 보시면 스테파니 바켈이 밀면서 머리에 충돌을 하게 된 리브 모건하고 록센 페레즈인데 혹이 진짜 겁나 크게 났어요. 그래서 다음 레슬매니아까지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이 오른쪽 자리 너무 웃긴데 아 스테파니 바켈이 직접 트윗한 거구나. 아 대박. 이렇게 혹이 크게 났습니다. 엄청 크게 났어요. 옆모습은 더 대단합니다. 옆모습. 혹이 이렇게 크게 나서 이 리브 모건의 말을 보세요. 네. 이제 넌 내 거야 상년아 이렇게 쓰게 되면서 내가 너 맘대로 그날 가지고 놀 거다 약간 이런 말이에요. 죽었어 이런 뜻이죠. You're mine, bitch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리브 모건이 멍이 좀 많이 내려갔네요. 네, 혹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혹이 이 레슬매니아까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뇌진탕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잠재적으로 경기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거거든. 지금 리브 모건은 비상이야 비상. 그래서 리브 모건이 빨리 나아야 된다. 네. 그래서 록센도 얼음찜질을 하고 있고요. 록센도 뚝배기가 아프다. 아, 진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아, 록센도 혹이 났구나. 네, 둘 다 혹이 났네. 혹자매 크크. 그니까 이렇게 이쁜 애들이 이렇게 혹이 나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SNS에서 서로 밈짤로 디스하는 게 개웃김. 그니까 이런 게 좀 보기 좋긴 하죠. 걱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경기가 취소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뚝배기. 네. 어씨 이러니까 혹이 나지. 그러니까 리얼 박 터지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취소가 되진 않았어요. 취소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은 리브 모건이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갔다. 록센도 인스타그램에 얼음찜질하면서 누워있는 사진이 올라왔고요. 리브, 록센 둘 다 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록센은 경기는 안 하잖아. 도미닉 핀벨러 경기라던가 리브 모건 박해 경기에 세컨드로 출연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는 안 할 건데 문제는 리브 모건이죠. 리브 모건은 뇌진탕 프로토콜 주의 대상인 거야. 요주의 대상. 너는 일단은 현역에서 살짝 중간 낀 상태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리브 모건이 뇌진탕 프로토콜에서 메디컬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 레슬매니아가 취소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박해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충돌할 거 알고 있어서 둘 다. 근데 바켈이 좀 더 빨리 굉장히 강하게 밀쳤다는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모두 다 아마 이렇게 했었을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이걸 대비하기엔 바켈이 세게 밀었다? 그렇다고 하기엔 또 리브 모건도 록센도 알고 있었잖아. 뭔가 애매합니다. 누굴 탓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리브 모건도 바켈도 서로 경기를 못하게 되면 레슬매니아가 날아갈 판국이니까 너무 세게 밈 그게 결론인 것 같긴 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우리는 그걸 사고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리브 모건 스테파니 바켈 비상이다. 레슬매니아 취소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SNS에 이렇게 쓴 걸로 보아서는 아마도 하지 않을까. 근데 해도 문제죠. 다칠까 혹여나 살살 경기가 빨리 끝날 것 같다. 메인이 바뀐다고? 이거는 그냥 헛소리긴 한데 리브 모건의 최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WWE가 쇼의 피날레를 장식할 경기를 재검토 중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테반 라미레즈와의 인터뷰에서 리브 모건과 스테파니 바켈과의 경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데뷔 11년 만에 여성 월드 챔피언십 싱글 매치로 레슬매니아의 주인공이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리브 모건이 이 발언이 문자 그대로 헤드라인 마지막 경기를 의미하는지 혹은 주요 경기 중 하나라는 뜻인지 확실치 않으나 팬들 사이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헤드라인 중요한 경기다. 여성 타이틀 매치다. 뭐 그냥 이 소리죠. 네. 이것도 재밌는 뉴스인데요. 시작 5분 전 레슬매니아 확정이란 뉴스예요. 지난주 로우에서는 레슬매니아에서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멀티맨 레더 매치가 기습 발표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지난 월요일 이전까지는 아무런 빌드업이 없었으며 예선전은 WWE 메인 이벤트에서 이미 치렀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가 들켰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경기에 참여하는 본인들도 출전 사실을 직전에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썰로는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레더 매치 계획은 지난주에야 최종 확정되었고
참가 선수들은 로우 방송 직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매니아가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LA 나이트 같은 대형 스타들조차 인터뷰에서 본인의 레슬매니아 방향성을 모르겠다라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스맥다운뿐 아니라 트리플 레아의 선수도 추가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레이 미스테리오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6일 레더매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 게 메인 이벤트에서 예선전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쳤는데 개뿔 선수들도 저번 주 로우 당일에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정확히는 7일 전 로우 시작 전 5분 전에 이 출전자들이 레슬매니아를 간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레이 또 부상날까 걱정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 미스테리오가 복귀하자마자 레더매치에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다. 지금 이제 레이가 부상 회복하자마자 레더매치에 참가하는 게 너무 무리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아니면 레이가 회복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군터의 매치업이 확정되자마자 군터를 이렇게 피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군태가 은퇴전을 치르게 할까봐 회복 사실을 숨겼다가 복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아무튼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포스터는 2일차입니다. 2일차 여러분. 레이 미스테리오가 추가된 새로 버전 포스터가 공개가 됐고요. 네, 얘가 더 문제죠. 네. 이오 스카이 비상, 나이오 비상인데요. 최근 스맥다운에서 니키 벨라가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현재 재활 중이며 경기 출전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는 또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이게 오늘 뉴스니까 오늘 나온 최신 뉴스를 믿어볼게요. 일단 니키 벨라가 경기 출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니키 벨라가 출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카부키 워리어즈가 벨라 트윈스의 자리를 대신해서 태그팀 타이틀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오 스카이와 아스카의 싱글 매치는 현재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상태이며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스카가 니키 벨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태그팀 타이틀전에 투입된다면 이오 스카이와의 싱글 매치는 무산되거나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오 스카이가 이번 레슬매니아 대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존합니다. 라는 오늘 막 뜬 뉴스입니다. 엘리트 락커즈에서 제보가 된 오늘 방금 막 뜬 뉴스인데 이게 진짜 얼탱이가 없죠.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의견도 좀 궁금해. 우리는 니키 벨라가 레슬매니아를 못 뛰길 바란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이로 인해서 이오 스카이가 못 뛰게 되는 게 더 좋아? 아니면은 니키 벨라도 뛰고 이오 스카이도 뛰는 게 좋아? 난 진짜 이게 좀 여러분의 의견이 좀 많이 궁금하고요. 리아 매치에 코너가도 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오 스카이가 일본에서 여지껏 있었던 스타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메가톤급 스타잖아요. 리오의 티셔츠는 매진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레슬링 매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5성 매치를 뽑아내는 천상계급 여성부 최고의 스타인데 이런 스타가 아직도 레슬매니아 대진표에 없는 것 자체가 이미 광기라는 거야. 이미 광기고 아스카하고 이오의 대진이 잠정적인 매치로 지금 아직 발표 포스터가 안 나왔잖아. 매치업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이 상황 자체가 불쾌한 게 정상인 거야. 이번 레슬매니아는 뭐 아리 엠마뉴엘 뭐 TKO 트리플 H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이번 레슬매니아는 졸라게 못하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의 잘못인지는 나는 몰라. 나츠가 이랬네 저랬네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알겠냐. 나 그냥 뉴스를 읽어주는 사람인데 이렇든 저렇든 다 떠나서 지금 레슬매니아는 졸라게 못하고 있어요. 네? 일단 2호가 대진이 확정 안 된 것 자체가 졸라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벨라가 뭐 나오던 말던 엠마뉴엘이 어쨌든 간에 이오 스카이가 대진에 포함되지 못한 거는 니키 벨라의 발목이 어쨌든 간에 문제예요. 문제. 아스카가 이오랑 하던 아스카가 태그팀 매치로 가던 이오 스카이가 아스카랑 하던 말던 어쨌든 이오 스카이의 경기는 이미 레슬매니아 포스터에 있었어야 돼. 너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모든 매치업 카드가 공개가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13개의 대진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 그래서 이 대진이 최종 대진입니다 라고 하는데 2일차는 근데 7개가 아니라 6개야. 그래서 정말로 끝에 막차가 있어. 거기에 이오 스카이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이제 오늘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1일차 매치업 카드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런 개같은. 1일차는 저랑 정승호 캐스터가 해설을 할 것 같고요. 랜디 오튼과 코디 로즈, 이제 팬 맥카피가 포스터에 포함되면서 공식적으로 경기 중에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테파니 바케가 리브 모건의 웨멘스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십,
군터와 세스 롤린스의 아무 의미 없는 경기, 그리고 이제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베키 린치가 먹을 것만 같은 경기, 페이탈 4웨이 이제 니키 벨라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경기, 그리고 언센션드 매치 이날 한 줄기 빛과 같은 경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스맨 태그팀 매치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경기까지.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좀 하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난 그래도 뭐 그래 랜디 코디 이건 난 좋아요. 군터 롤린스도 재밌겠지. 근데 AJ 린치도 린치가 잘할 수도 있고 뭐 좋게 보면 좋아. 바켈 리브 모건도 뭐 졸라 잘할 수도 있고, 언센션드 매치도 드루 맥킨타이어 묘지에 묻히는 날인데 화끈하게 묻히겠지. 아,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너무 비교되잖아 솔직히 2일차랑 짬통은 나츠. 아니 너무 좀 너 비교되지 않냐? 펑크 대 레인즈 이거 봐, 못할 수도 있어. 이건 그렇게 부럽진 않거든요. 왜냐면 둘 다 좀 반신반의하고 있어. 난 솔직히 내가 펑크 팬이지만 난 이렇게 중립적이야 얘들아. 벨러 핀십트께 여기 있죠. 카길고사는 그렇다 쳐도 이건 별로 안 부럽다. 그래도 어쨌든 이게 여기 있잖아. 레스너 페미가 여기 있고 레드매치가 여기 있다는 거 좀 부럽다. 차이가 큰데 아니 근데 1차도 뭐 없는데 솔직히 벨러가 이기겠지 대문돼서. 도미닉이 그리고 경기가 사실 손꼽힐 만큼 되게 대단한 경기는 사실 없잖아. 그래서 세미제인 트리거 윌리엄스도 이건 좀 기대되긴 하네. 난 의외로 이게 솔직히 그리고 별 기대가 안 되거든요. 펑크 대 레인즈 이게 난 최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보려고 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제일 크죠. 이게 오바페미 대 브록 레스너. 이거 너무 큽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2일차가 솔직히 좀 더 재밌어 보인다. ESPN이 최종 카드를 컨펌하게 되면서 이게 최종 컨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들이 어느 날짜에 배치될지 최종으로 컨펌하게 되면서 이오 스카이, 아스카, 카이리 세인, 줄리아, 티파니, 카멜로, 일리아는 레슬매니아를 놓칠 수가 있다 라는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 중에 막차를 타게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루머로 있는 이오 대 아스카 이런 경기 있잖아요. 이오 대 아스카 하면 기대되잖아. 심지어 카이리 세인쉽이잖아. 이게 이기는 사람은 카이리 세인을 갖는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카이리 세인쉽조차도 추가되면은 이 재밌을 것 같은 것도 2일차에 추가될 수가 있어. 왜냐면은 1일차는 이미 7개가 꽉 찼어요. 근데 2일차는 6개야. 그 말은 레슬매니아 막차가 한 경기가 추가되면 2일차에 추가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부럽다. 2일차 재밌을 것 같다. 네. 솔직히 빌드업이 그지같지 경기는 재밌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로 코디 랜디도 재밌을 수도 있고, 리브 바켈도 경기 잘하는 애들이고, 롤린스 군터도 분명 경기는 재밌을 거야. 근데 이거 왜 하냐 이거지. 근데 AJ 린치도 재밌을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경기는 다 그냥 매치업이 좋아 보여요. 식스맨이나 페이탈 4의 태그 매치만 좀 의미가 없어 보일 뿐이지, 그거 빼고는 나머지 5개 대전 난 좋아 보이긴 해. 2일차도 카길이 근데 전년도 나오미랑 잘하지 않았냐? 전년도 나오미랑 했던 만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윌리엄스도 아마 이기게 되겠지? 이길 것 같은데, 이기면 좋을 것 같다. 이겨서 6만 관중 다 같이 막 웁대 트릭 해야 될 것 같다. 페미도 이겨야 될 것 같다. 페미 이기면 난리 날 것 같다. 펜타는 방어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1차도 근데 하나하나 다 보면은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메인 이벤트만 좀 너무 구리지 않기를, 실수를 안 하기를. 난 사실 펑크 팬이지만 경기 때마다 펑크가 실수할까봐 걱정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바디슬램 단넷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경기는 잠재적인 경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건 누가 합성한 거예요. 만약에 이 경기가 추가가 된다면 이 재밌을 것 같은 경기조차도 2일차로 간다 이거야. 대체 1일차는 대체 1일차는 왜 어쨌든 경호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게 경호랑 석준이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도 후원 많이 해주시고 뭐 저도 후원 많이 해주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대로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쇼 스피드의 멋진 점프 장면. 아이쇼 스피드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별로거든요. 부킹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얘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냥 LA 나이트가 거기에 껴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 부킹은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현지에서 아이쇼 스피드가 어제 보여준 장면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 이거 좀 재밌는데요. 리아 리플리하고 이오 스카이 농구 게임하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빡쳤어. 아, 둘이 너무 귀여워. 오래 갔으면 좋겠어. 다음 뉴스입니다. 알베르토 또 델리오 했어? 라는 뉴스인데요. 과거 WWE 챔피언 알베르토 델리오였던 알베르토 엘 파트로니 가정폭력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밀라노의 보도에 따르면 파트로는 어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해 구속되었습니다.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 주민사 경비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폭행이 계속 자행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폭력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해자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파트론이 법적 문제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의 머그샷은 현재 온라인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WWE로 돌아갈 기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날아갔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킹고가 델리오를 이겼을 때 델리오는 이 경기를 지면 트리플 AR을 떠나야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는데 이거를 비킹고가 이기게 되면서 파트론의 열성 팬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 트리플 AR에서는 파트론을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엘 파트론을 트리플 A에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얘는 여자를 또 팼다. 처음에 페이지를 한번 팼죠. 페이지가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자친구를 패서 그때도 폭행으로 인해서 구금될 위기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무혐의가 떴으며 이제는 어제 또 한번 폭행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 델리오는 그냥 델리오 했다. 얘는 그냥 사람을 계속 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싱 경기 중에서도 세컨드끼리 시비가 붙게 되면서 대난투가 벌어진 적이 있었고 이제는 여자친구까지 그냥 인생이 그냥 파이터다 파이터. 예. 아침 뉴스 그건 합의된 거라고 함. 오 그래요. 네. AW 완주한다 라는 크리스 제리코의 뉴스입니다. 크리스 제리코가 WWE를 뒤로하고 AW와 재계약을 선택한 배경을 분석해봅니다. 당초 많은 지표는 제리코가 WWE로 돌아와 레슬매니아 42 시즌에 맞춰서 복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나우젠 이렇게 나왔죠. 파이트 풀 셀렉트 보도에 따르면 제리코는 AW와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당분간 팀을 떠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WWE가 제리코의 개인 프로젝트 병행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던 점이 이번 재계약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AW는 그의 외부 활동을 적극 보장해 주었고 금액마저도 AW 측이 더 컸다고 하네요. 이것이 전 WWE 챔피언인 제리코에게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저번 보도에 이어서 제리코의 4G 밴드 활동 그리고 락 앤 레슬링 크루즈 배 위에서 락 음악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이 제리코의 가장 큰 개인 프로젝트 WWE를 떠난 이유 중 하나죠. WWE는 이걸 지원해주지 않았고 AW는 이 락 앤 레슬링 크루즈를 지원해 주었고 해서 이 제리 크루즈 프로젝트 4G 밴드 활동 이거를 여전히 WWE는 다시 한 번 더 거절했고 AW는 여전히 다시 한 번 이거를 허용해 주었고 AW가 돈도 더 주었다. 나라도 AW를 살 것 같다 해서 AW를 선택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리코는 스테판이랑 라이노랑 한 세그먼트가 진짜 최고였는데 그렇죠. 짐승 같은 녀석 너부터 처리해주지 다음은 너다 라이노 라고 해서 짐승 같은 녀석이 알고 보니까 스테판이었다. 그 장면도 재밌었고 막 스테파니의 옆모습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나갔고 스테파니가 가슴에 힘을 주기 전이랑 힘을 준 후를 분할 화면으로 한 그 장면도 재밌었죠. 제리코랑 스테파니가 케미가 좋았어. 물론 레슬매니아 18 메인 이벤트는 보기 좋게 말아먹긴 했지만 레슬매니아 대신 멕시코라는 뉴스인데요. 올해 레슬매니아 대진표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선수 중 한 명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입니다. WWE는 현재 이 상황을 새로운 스토리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자신이 레더 매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다른 루차도르들도 모두 출전하는데 가장 위대한 전설인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빠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은 수치 그 자체라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아메리카노는 지금 카이저 아메리카노예요. 당초 WWE는 레슬매니아에서 두 아메리카노가 맞붙는 가면 대 가면 경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이 경기가 레슬매니아 대진에 추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대신 트리플 A 무대에서 경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도 예측했듯이 이 마스크 대 마스크 경기 레슬매니아급의 대진으로 점쳐지고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두 마스크맨들의 입지가 로에서는 낮아졌고 트리플 A에서 엄청 높아졌잖아요. 지금 카이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기 많은 카이저가 가면을 유지하고 게이블이 결국에 가면을 벗기게 되면서 트리플 A 쇼에서 카이저를 아마 달까지 쏘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못 간다. 결과적으로 레슬매니아 못 간다. 카이저 탑페이스를 트리플 A에서 만들 것 같다. 네.
엉크라우디 솔로도 6위. 솔로는 여러분 아직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한 적이 없어요. 되게 한 거 같죠? 근데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